14페이지 토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토지의 용어와 이제 주택의 용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다루니까 토지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용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용어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그래도 빈번하게 나오는 건 토지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2, 3년에 한 번씩 내는 게 주택의 용어고. 그래서 요거는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택지입니다. 이 택지가 뭐냐? 이게 집택자에다 땅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 나오면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택지라 함은 주상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가능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택지라 하죠. 주상공 등으로 현재 쓰고 있거나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토지.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따라서 택지라는 건 한마디로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땅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땅을 다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부지예요. 이 부자가 펼칠 부자에다 땅지자예요. 펼쳐 있는 땅. 따라서 바닥 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나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바닥 토지라는 거예요. 펼칠 부자.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기타 용도로 펼쳐진 땅, 바닥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상가 부지, 아파트 부지는 건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천 부지 또는 도로 부지는 건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건축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무슨 바닥 토지. 이게 이제 부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인데, 이게 후보지와 이행지인데, 이게 아주 잘 나와요, 이거. 후보지와 이행지. 근데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뭐, 이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워낙 시험이 잘 나와서 벌써 후보지 이행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마디로 뭐요? 용도 변경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는 중인 토지. 용도 변경하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 이제 그 건설회사들이 시행자들이 이제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청약을 해요. 그럼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동호수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분양계획을 하고 그 입주자가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에서 4년 지나야만 입주하는 겁니다. 이걸 선분양이라 하죠. 하물며 이렇게 입주하는데도 3, 4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근린생활시설이다. 근데 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기간이 있죠, 이게. 그게 하루아침에 용도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 지목 변경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잡종지인데 지목대로 용도 변경하겠다.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그래서 용도 변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 절대적으로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하고 있는 중인 토지를 우리가 후보지 또는 이행지를 한다. 그러면 후보지는 뭐고 이행지의 그러면 구별의 실기 뭐냐 이거죠. 공통점 알았으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상이에요. 감정평가상의 용도지역 하면 세 개예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건 이제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뭡니까? 국토계획법 그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거는 이제 거기서 용도지역이고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역은 뭐야? 감정평가상의 용도지역이에요.
안 외워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상공, 그 다음 전답과 그 다음 전답, 과수원, 용재림, 신탄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모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 요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후보지라는 건 뭐냐면 이 큰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큰 지역이 바뀌는 건 후보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수원으로 쓰고 있는 지역을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 중이다. 그럼 큰 지역이 바뀌죠? 그러면 뭐야? 후보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공장 부지를 공장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로 아파트 부지로 바꾸고 있다. 그러면 큰 용도 지역이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행지라고 그래요. 이행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전환과 이행이란 말이 나와요. 전환, 그 다음에 이행. 이 말 나오죠? 따라서 여기도 용어를 아셔야 돼요. 전환, 이행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용도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과 전환과 이행은 같은 말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말로 풀면은, 자, 보세요. 후보지, 용도지역 상호간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간자가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 상호간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가 전환되고 있다. 전환되고 있다. 그럼 후보지가 되고, 잘 보세요. 이행지는 이거예요. 용도지역 뭐야? 내에서. 내자가 안내자예요. 안내자. 용도지역 안에서. 용도지역 안에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행지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내에서. 안에서. 그렇죠?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지역 내에서.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이행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별의 식은 상호간에. 여기는 뭐야? 내에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딱 해결이 됩니다. 이건 별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번에는 이제 뭐야? 이제 필지와 획지죠. 여러분이 필지 이제 14페이지 맨 아래 보면 양가로 4번에 필지 나왔죠? 필지라는 건 뭐예요? 공부상에 어떻게 돼요? 이건 등록단이에요, 등록단이. 그래서 필지라고 표현한다는 건 지본이 부여됐다는 얘기죠. 지본이 부여됐다? 그럼 1필지가 되죠. 그러면 공부상에, 그렇죠? 지적 공부상에 등록 단위가 되는 게 뭐야? 필지죠, 필지. 필지와 획지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 획자는 글 획자의 땅지자예요. 이건 부필자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15페이지 획지 한번 보겠습니다. 필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등기법이나 또는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이 정도 간단히 하고 획지 한번 보겠어요. 거기 보면 자, 읽어드릴게요. 자, 획지란 나왔죠? 법률적, 행정적, 인위적, 블라블라 기준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가격 수준이에요. 가격 수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가격 수준. 가격 수준이 뭐죠?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세. 시세가 같다. 그럼 같은 획지가 되는 거예요. 필지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따지지 않고 그냥 시세만 같으면 같은 획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이제 여기 술집들이 있고 그런 데다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 사무실도 있고 술집도 있고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지번이 100, 101, 102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럼 3개의 필지가 있는 거죠. 용도지역은 같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같다 보니까 요 세 필지가 시세가 평당 500만 원이다 이거죠. 평당. 한 평당 얼마라고요? 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시세가 같잖아요. 하나의 획지. 그렇죠? 그러니까 획지하고 필지는 같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획지란 말이 나오면 시세,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땅덩어리를 우리가 획지라고 그래요. 자, 됐죠?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맹지. 맹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맹지. 그래서 이 맹지라는 게 뭐야? 맹인할 때 맹자예요.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따라서 도로가 땅이 눈이 멀었다. 장림이다 이거죠. 그러면 토지가 장림이라는 거는 땅지자니까 맹인할 때 맹자고 한마디로 뭐야? 도로와 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접도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맹지. 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하는 토지죠. 이걸 맹지라고 그래요. 맹지는 완전 똥값이에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맹지 잘못 투자하면 뭐예요? 답이 없죠, 이거. 못 빠져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따라서 뭐 맹지 때문에 생기는 게 이거죠. 민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맹지 거의 없고요. 이제 어디 가면 있냐? 외곽으로 가면 지방으로 가면 맹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답이 없죠, 진짜 이거. 지방에 가면 뭐가 있다? 맹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갑땅이고 여기가 을땅인데 을땅과 병땅 사이에 이렇게 뭐야? 죄송합니다. 갑땅과 을땅 사이에 이렇게 병땅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포천, 철원, 양평, 여주, 이천 이런 데 가면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도로와 접하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건 맹지라는 겁니다. 이거를 답이 없어요. 그럼 이건 개발이 안 돼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를 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를 뚫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도로를 뚫는 방법은 도로가 있어야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갑의 땅을 사든지 사서 도로를 뚫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땅 안 팔죠. 그럼 지역권 설정이에요. 지역권 설정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요역지, 여기가 뭐야? 승역지. 지역권. 근데 지역권도 갑이 해줍니까? 안 해주죠. 현실적으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권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이제 뭡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배우시죠? 실무하면서 지역권이 설정된 땅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안 해줘요. 그럼 개발 못 한다는 얘기죠. 이런 땅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맹지라 하죠.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건 실무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단독주택 중에 뭐가 있느냐? 이제 다중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그 다음에 맹지요? 지역권이요?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지, 건부지, 공지인데요. 일단 건부지부터 할게요. 건부지. 건부지라는 게 뭐냐면 쉬운 말이에요. 건물에 부속된 땅이라는 얘기예요. 건물은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에 부속된 땅을 뭐라 그래요? 건부지라 하고 공지라는 건 빌공자거든요. 비어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공지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지가 왜 생기느냐?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부속토지, 건물의 부속토지. 그래서 어떻게 부속토지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건물의 부속토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건부지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건폐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건폐율. 이 건폐율 때문에 건폐율이 100%짜리 땅은 없습니다. 100%짜리 땅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 건폐율이 50%다. 라고 하면 건폐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 여러분 저기 어느 시간에 배우시냐면 여러분들이 그 공포 시간에 배우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이런 거는 부동산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닙니다. 뭐 강의는 해드리지만은 디테일한 거는 공법 시간에 배우는 게 맞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공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이게 건폐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건물이 뒤덮은 비율, 건물 덮을 폐. 그래서 건물이 덮은 비율, 땅에다가 이런 얘기예요. 50%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평이래요. 그럼 50%니까 얼마야? 건축 면적은 50평이죠. 건축 면적이 50평이에요. 이렇게 50평 쓰고 나머지 50평은 비워둬야 돼요. 이렇게. 건폐율이 50%니까.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비어있는 땅을 공지라 하는 거예요.
건폐율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제 이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건부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이제 건부지에 보면 거기 그 덧칠한 박스를 보세요. 덧칠한 박스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 건부 감가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건부지기 때문에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건부 감가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부지기 때문에 똥값이다. 그 얘기예요. 건부지기 때문에. 다시 건부지가 똥값이 된 이유는 바로 뭐냐? 이 건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물. 건물이 벌써 철거의 대상이다. 이 얘기예요.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건물은 말입니다. 한 5년만 지나면 벌써 똥값입니다. 이게. 왜? 건물은 뭐 심하게 노후화가 시작되거든요. 유지보수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이 건축물은. 그래서 이게 그 주변에 막 새 건물도 막 올라가.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주변이 이제 원투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5년 됐고 주변에 새 원투룸들 막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입자들이 당연히 신축 가지 구축에 가겠습니까? 이거 구축이잖아요, 벌써 이게. 원투룸이. 5년 전에 했으니까 이거 벌써 뭐야? 구축이란 말이에요. 구축 원투룸이야. 그럼 이게 뭐야?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세입자들이 새 빌라가 원투룸에 새 것에 가지 누가 헌 것에 가겠습니까? 이게 참 공실 나오고 이제 엉망되는 거예요. 벌써 5년만 지나가기 시작하면.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됐다. 아유, 이거 없는 게 낫지 차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워낙 주변에 새 거가 많으니까 이게 임차 확보가 어렵다 이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철거해야 되잖아요. 벌써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는 건 철거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대비되는 게 낮이라는 게 있어요. 낮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낮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용도 지역 안에 같은 인접지에 낮이라는 건 토지상의 건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얘는 철거비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낮이의 평가액이 평당 100만 원이다. 그럼 얘는 평당 얼마야? 50만 원밖에 안 한다. 얘는 100만 원인데. 그러면 비교해보면 50만 원 싸잖아요. 50만 원어치 철거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건부 감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신축이다. 이게 신축이면 이게 뭐 철거할 이유가 없죠. 그쵸? 그때는 뭐가 일어나요? 이때는 건부 감가가 아니라 반대말로 건부 증가가 일어난다. 건부 증가. 건부지기 때문에 낮이보다 땅값이 더 비싸다. 왜 그러냐? 건물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건부 증가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뭐가 일어난다? 건부 감가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낮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낮이. 이 낮이가 뭐냐? 사실 이 낮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뭘 배웠느냐?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그때 이 표준지에 나오는 게 낮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전국에 좀 해드릴게요. 전국에 약 3,500만 필지가 있어요. 전국에 얼마가 있다고요? 3,500만 필지가 있어요. 그중에 국토부 장관이 56만 필지만 딱 정했죠. 이 56만 필지는 뭐라고 그래요? 표준지라 해요. 그래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 장관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감정평가 의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공시해요. 누가? 표준지에 대해서 매년 국장이 공시해요. 지가를.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그때 이 표준지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할 때 낮이 상정평가예요. 뭐라고요? 낮이 상정평가. 그럼 낮이라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자,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없어야 돼요. 이게 1번 요건이야. 2번.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원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게 2번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여러분들.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그죠? 이런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란 말이에요. 이 조건을 갖춰야만이 우리가 낮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요건이죠, 요건. 이게 요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죠. 요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만약에 토지상에 건물은 없는데 당연히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낮이라는 것은. 건축이 가능한데 토지상에 건물은 없대요. 근데 제한물권이 있대요. 그럼 이건 낮이 아니에요. 낮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제한물권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 이게 등기부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됐고요.
공법상의 제한, 공법상의 제한. 요거는 있다 이거죠, 이거는. 공법상의 제한. 왜 그러느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표준지 공시지가 땅값이란 말이에요. 땅값 때문에 이제 낮이란 말이 나온 건데, 만약에 표준지가,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표준지하고, 그렇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표준지하고, 땅값이 다르잖아요. 어느 게 더 비싸요? 이 3종이 비싸죠. 당연한 거예요. 표준지가 각각의 용도 지역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전용 1, 2, 그 다음에 일반의 1, 2, 3종,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별로 다 표준지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용도 지역별로 지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공법상의 제한은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이건 공법상의 용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당연히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에 우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낮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사적 제한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제한도 받지 않는 땅이다. 이게 틀렸죠. 공법상의 제한을 받습니다.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꽃 중에 꽃은 뭡니까, 여러분? 무궁화 꽃이죠. 장미 아닙니다. 가끔 장미라는 분 계시던데 장미는 영국이고요. 꽃 중에 꽃은 무궁화 꽃이고요. 땅 중에 땅은 뭐야? 나대지예요. 낮이면서도 지목이 되라는 얘기예요. 낮이면서도 지목이 된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나대지라고 그래요. 제일 좋은 땅이죠, 진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강남 한복판에 또는 여기 반포, 반포인데 반포 한복판에 딱 뭐야? 그냥 각지 도로와 접한 땅인데 한 500평 정도가 나대지 상태다. 정말 대단하죠, 이거. 그죠? 예. 그러면 뭐야? 좋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도 뭐 그렇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 보면 공법상의 제한은 뭐야? 받는다. 여기서 이렇게 딱딱 끊어놓고 공부를 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 수업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는 것 같죠? 공부 기간이 좀 이렇게 좀 되신 분들은 수업 들으면 좀 다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딱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지, 건부지, 공지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건부지, 공지는 됐고, 자, 이제 소지라고 나왔는데 소지 거기 보세요. 택지 등으로,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 한마디로 소지는 뭐냐면은 택지로 쓰기 위한 하나의 원료들이에요. 소지가 원료라는. 바탕 소자의 땅지자니까 택지의 원료라는 거예요. 택지의 원료. 택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농경지나 임야 이런 게 이제 어때요? 농경지나 임야를 개발해서 택지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땅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지. 그래서 택지로 또는 대지로 이용하기 전 상태의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 소지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지라는 게 있는데요. 법지. 자, 법원으로만 소유할 뿐 실익이 적은 토지. 특히 거기다 좀 쓰세요, 여러분. 거기에 경사면 토지, 이거 쓰세요. 무슨 토지? 경사면 토지. 좀 없습니다. 교재 없으니까 좀 쓰세요. 무슨 토지? 경사면 토지. 이거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이 얘기예요. 뭐냐면,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윗집, 아랫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주택이 있다. 그쵸? 이렇게 이제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돼. 뭡니까? 경사가 있는 이런 땅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집을 짓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산동네라 하죠. 산동네. 산동네 가면 이런 주택들 많죠. 그러면 이제 측량을 하게 되면 여기가 경계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땅이야? 갑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 땅이야? 을땅.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갑의 땅인데 여기가 뭐가 있어요? 요 경사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갑의 땅이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죠. 그렇지만 쓸모가 없죠. 이런 땅을 뭐라고 그래요? 법지라고 그래요. 법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쓸모없는 땅. 이거 법지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경사면 토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빈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이제 양으로 13번에 빈지라고 있죠. 빈지. 그죠? 이 빈지가 한문으로 뭐냐면 물가 빈자의 땅지자예요. 물가 땅이다. 한마디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약칭 이제 공유수면법이라는 건데 공유수면법에서 이걸 바닷가라고 그래요. 뭐란다? 바닷가. 바닷가. 당연히 이거는 국유지예요. 이건 당연히 국유지예요. 따라서 국유재산법이에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국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빈지를 또는 공유수면법상 바닷가를 내가 매매 임대차 하겠다.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왜요? 국유지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보다는 이제 교재를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자, 13번 교재 보겠습니다. 자, 교재. 자, 16페이지 양으로 13번 빈지. 자, 해수면의 최대 만조 위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전까지의 해변 토지. 국공유지이므로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쓸모는 있다 이거야. 이게 쓸모는 대신 있어요. 쓸모는 있어요. 쓸모는 있다 이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해드릴게요. 이제 뭐냐면은 좀 크게 그려야지.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그렇죠? 이거 바다를 여기를 공유수면이라고 그래요. 공법 시간에 좀 배우세요. 요 지점을 뭐라 하느냐? 요 지점을 간조수위선이라고 해요. 여기가 언제냐면 이제 여기가 썰물 빠져나갔을 때 여기. 근데 이제 밀물이 들어오죠. 여기까지 들어온다 이거죠. 밀물이. 그럼 이걸 뭐라 하느냐? 만조수위선이라고 해요. 만조수위선. 그래서 이제 뭐야? 조수간만의 차라고 하잖아요. 조수간만의 차.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밀물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올라오고 썰물 빠져나가면 여기까지 빠져나간다 이거죠. 요 사이의 땅을 뭐라 하느냐? 이걸 우리 흔히들 이걸 갯벌이라 하죠. 갯벌. 이게 심한 데가 서해잖아요. 서해. 그렇죠? 이거 갯벌이라 하는데 이 공유수면법에서는 이 땅을 뭐라 그래요? 간석지라고 해요. 간석지. 이걸 간석지라는 겁니다. 갯벌. 간석지. 근데 이거를 정확히 용어를 내리면 간조수위선과 만조수위선 요 사이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요 간석지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만조수위선, 여기 만조수위선부터, 그렇죠? 가득 찰만 조수조자 이런 뜻이에요. 만조수위선부터 지적 측량하기 전까지 여기서부터 측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요 사이의 땅을 뭐라고 그래요? 요 사이의 땅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우리가 뭐 바닷가 또는 뭐 백사장, 바닷가의 백사장이라 하잖아요. 바닷가 백사장. 뭐 이런 표현 쓰죠. 바닷가 백사장. 경포대 해수욕장의 그 모래사장, 백사장, 해운대 거기에 그 백사장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느냐? 여기서는 공유수면법에서는 이거를 바닷가라고 바닷가. 또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빈지라 하죠. 빈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조수위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까지 요 사이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자, 그리고 전체 여기서부터 바닷가 또는 빈지서부터 간석지, 바다 밑바닥 땅 전부 다 이건 국유지예요. 국유지니까 뭐요? 소유할 수 없는 거지, 이거는. 대신 여기는 쓸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쓸모가 있다, 이거 쓸모가. 또는 간석지도 쓸모가 있죠. 여기서 이제 뭐야, 여러분들? 바지락 칼국수에 바지락을 여기서 채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보가 있습니까? 또 뭐야?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게 바지락.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저기가 나오죠. 이때 바로 주꾸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꾸미. 여기서 다 채취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이런 걸 다 주꾸미, 바지락 다 여기서 채취합니다. 여기서. 그 쓸모가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쓸모 있죠. 빈지도 쓸모 있습니다. 자, 여름이 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해변으로 가요. 그럼 여기 가면 어떻게 해요? 자, 이 파라솔 쳐 있잖아요. 파라솔. 그렇죠? 파라솔. 쳐 있죠? 돈 받아야 안 받아요? 돈 받죠? 이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이제 포락지가 나오는데,
이 포락지가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면은요, 여기서 나오면 다 맞춰요, 여러분. 이거 모의고사, 본고사, 토지 용어 거의 매번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데는 뭐 야무지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답이 두 개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포락지가 나와서 포락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포락이 되잖아요? 포락이 되면 개인 소유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 등록 말소가 돼요. 그래서 국유지가 돼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악착같이 포락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포락이라는 게 뭐냐, 이게. 무슨 말 잘 모르시겠죠? 그럼 참 이게 뭐냐면,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바다나 하천 부지로 변한 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포락지란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당이다 이거죠. 여기가 뭐 하천이에요. 하천. 바다가 뭐 될 수도 있는 곳이고. 그러면 우리가 태풍이 오면 태풍 또는 뭐가 돼요? 장마철이 있죠. 그럼 물이 범람을 해요. 와, 태풍 와서 그 파도 칠 때 범람할 때 장난 아닙니다. 겁나 무서워요. 그러면 이 파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도가 또는 이 물길이 범람을 해서 여기를 때려요. 여기를. 그럼 여기에 금이 쭉 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절토라고 그래요. 절토. 금이 가요. 금이 가서 무너져 내려요. 이렇게. 그래갖고 하천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이 하천 부지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거를 뭐예요?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 부지로 바뀌었죠? 이거를 뭐라고 해요? 포락지라는 거예요. 포락지. 그럼 이만큼은 뭐예요? 갑당이 이제 아니에요. 갑당이 아니라 뭐야? 구유지가 돼버려요. 이게. 그 포락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토지 소유자들은 악착같이 포락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방공사하고 방파제 쌓고 뭐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기 그 바닷가 가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방파제 있죠? 방파제 있고 그 테트라포드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 생긴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안가에다 쭉 매설하잖아요, 이거. 이걸 테트라포드라고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포락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게. 태풍 오면 다 파도가 내리치니까. 이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다가 빠지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는 겁니다. 못 구해요, 저거. 굉장히 위험해요, 저거. 그래서 이제 포락지. 자, 됐고. 다 알아들으시죠? 별거 없어요, 이제. 이렇게 슬슬 웃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 힘들었지. 한 두세 바퀴 돌리면 모든 과목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자, 이제 선화지인데, 어디야? 저기 그 16페이지, 어디입니까? 16페이지 14번이네요. 16페이지 14번. 선화지라는 거 별거 없어요. 고압선 아래 땅, 선. 고압선 아래 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압 철탑이 지나가는 땅이에요. 또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땅. 뭐라고 그래요? 선화지라고 그래요. 선화지는 개발 못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선화지는 대부분 한전에서, 한국전력, 한전에서 어떻게 구분 지상권 설정해 놨어요. 대부분. 한전에서 구분 지상권. 등기부 열람하게 되면 이제 지상권자가 한전으로 돼 있어요. 이 땅, 그 땅은 25,000V 지나가는 땅을 옆에다가 어떻게 개발하겠어요, 이거. 방법은 이 25,000V 지나는 이 고압선을 지하에 매설해야 되는데 매설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화지 감가라고 그래요, 감가.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휴안지, 한계지, 공안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해서 이제 이렇게 토지의 용어를 했단 말이에요. 이 토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 거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선화지. 여기 사진을 해놨네요. 이 선화지란 말이에요. 고압선 아래 땅.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제가 사진으로, 그림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그 기본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소개를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사진을 보니까 더 편하죠? 사진으로 제가 종종 소개할 테니까 보세요. 이렇게. 여기 다 아래 땅을 선화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거 다 구분지사권 설정해놨어요? 한전이 해놨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16페이지입니다. 자, 16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 이제 뭐냐면 건축법 시행령 제13조의 5 별표 1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건축물의 뭐가 돼요? 이게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그래서 이제 다 정해놨죠. 법으로, 건축법으로. 그래서 이제 단독, 공동, 근린생활시설, 뭐 위락시설 다 정해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만 잘 알고 되냐면 단독과 공동만 알면 되는 거야. 단독과 공동. 그러면 이제 좀 배경을 해야 되는데 다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단독주택이라는 건 뭐냐? 단독주택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만약에 이게 다가구라 합시다. 다가구 주택이다.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가구 주택이면 뭐야? 101호, 102호, 201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단독이죠? 그러면 등기부를 보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대부분 갑, 이것도 갑. 그래서 이 전체 한 동이 갑의 소유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단독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면 아는 거죠. 단독주택이라 돼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럼 등기부 열람하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나와요, 이렇게. 그럼 다가구가 꼭 뭐처럼 생겼냐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가서 보면 연립이나 다세대 같아요. 딱 생긴 게. 근데 아니에요. 뭐예요? 단독이에요.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를 열람해야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게 뭐냐?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뭐 다 똑같이. 공동주택은 뭐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뭐요? 뭐 보통 다세대 아니면 연립이겠죠. 그럼 101호, 102호, 뭐 201호 하면은 이게 만약에 다세대 주택이다. 다세대하고 다가구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다르단 말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대마다 101호 세대마다 어떻게 소유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구분 소유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101호 나오면 101호. 그래서 건물 부분이 어떻게 돼 있고 대지권이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요거는 뭐예요? 공통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기부도 다르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이제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다르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잘 이제 구별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이 섞여야 되죠. 그러면 이제 등기법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렇죠? 건축법도 좀 알고, 그죠? 그러면 등기나 이 건축법에서 용어 설명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딱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중개사 공부하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또는 1차만 하시는 분이 이게 딱 와닿지 않죠, 이게. 이거는 뭐 부동산 학계는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등기도 잘 모르겠고 이 건축법에서 건물의 용도도 잘 안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잖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이렇게 이해하면은 뭐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차까지 같이 하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단독에는 다시 유형이 단독, 다중, 다가구가 있단 말이에요. 단독, 다중,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정 안 되면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자, 뭐 이제 단독이죠? 다중, 다가구잖아요. 그래서 중가구, 이렇게 뭐라고? 중가구. 그렇죠? 중가구는 뭐야? 단독입니다. 중이 뭐죠? 다중. 그 다음에 가구는 뭐야? 다가구. 이건 뭐야? 단독입니다. 중가구. 중가구 아니면 가구 중 뭐 이렇게 외우시든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중과 다가구의 공통점은 단독주택이라는 거죠.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과 다가구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3계층 이하예요. 몇 계층이야? 3계층 이하. 쉽게 말하면 3층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계층 이하인데 작년 33회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4계층이라고 나왔어. 4계층.
4계층이니까 이거 단독 아니잖아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4계층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4계층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도 아니죠. 5계층 이상이니까. 그럼 정답은 뭐였어요? 연립 아니면 다세대였는데 이 주거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래요. 660 이하거든요. 정답은 뭐야? 다세대가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외우면 못 맞춰요. 여러분 기출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럼 3계층이야. 두 개 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예요. 둘 다. 왜 660이냐? 100평이 어떻게 해요? 대충 330제곱미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200평이죠. 그래서 이거. 그래서 200평이야. 200평, 660이야.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다른 점은 뭐냐 이거죠. 다른 점은 여기 있어요. 자, 다중 나오죠. 이거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욕실은 있다는 얘기예요. 욕실이 있는데 취사가 금지된다. 주방이 없다는 얘기야. 주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각으로 가요. 주방이 없다는 얘기예요. 취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다각은 어떻게 돼요? 취사 가능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방도 있고. 그렇죠? 당연히 주택이니까 방이 있죠.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주방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방을 잘 봐요. 주방이 있냐 없냐를 잘 봐야 돼. 구별의 실익은. 그래서 주방이 없어야 돼요. 그럼 뭐야? 다중주택. 주방이 있으면 다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원투룸 같은 건데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다음에 욕실도 있고 주방도 있더라. 싱크대도 있고 뭐 밥 해 먹게 돼 있더라. 그럼 뭐 당연히 다가구죠. 밥 해 먹을 수가 없다. 주방이 없다. 이건 뭐야? 다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가구가 훨씬 좋죠.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밥을 못 해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왜요? 뭐 다중주택 만약에 임대하면 임대가 택이 있어요? 안 되는 거지. 거의 대부분이 뭐야? 다가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가구는 또 뭐냐면 19세대 이하입니다.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공동주택. 공동주택인데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예요. 아파트 연립 뭐라고요? 다세대.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그럼 중가구 아니잖아요. 다가구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공동주택이죠. 뭐.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다. 그럼 5계층 이상으로 쓰인다. 이거 주택이. 그럼 아파트고 연립과 다세대는 공통점부터 보면 공통점이 둘 다 4계층 이하예요. 몇 계층이야? 4계층이야. 4계층이야. 층수가 뭐야? 어디 가서 쭉 가면은 4계층이야. 공통점은 4계층 이하예요. 그럼 다른 점이 뭐냐? 구별의 식은 뭐냐면 자, 바닥 면적 합계가 주택으로 쓰이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200평을 초과하면 연립. 만약에 200평 이하이다. 200평 이하이다. 이하이면 다세대예요. 쉽죠? 그래서 200평 초과하면 뭐요? 연립. 200평 이하면 뭐야? 다세대. 정답 처리가 된 게 이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